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고 영리하게 풀어드리는 여우경제학입니다. 부자 되는 마법 주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삼성이 하루 1.6조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노조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니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과도한 요구가 삼성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고 걱정하시나요? 여러분의 영리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삼성전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도체 역사상 최고의 호황이에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200조 원인데 이게 작년보다 무려 359%나 오른 숫자예요. 바로 이 순간 삼성 직원들이 파업을 선택했어요.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파업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잘 나가니까 더 달라는 거죠. 노조가 요구하는 금액이 45조예요. 쉽게 말하면 삼성이 100원 벌면 15원을 성과급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게 계산하면 직원 1인당 5억 원이고 연봉의 4배쯤 돼요. 삼성 연구개발비보다 7조 원이 더 많은 돈이에요. 사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6천 명에 불과했던 조합원이 7개월 만에 7만 4천 명을 넘었어요. 국내 직원 12만 5천 명 중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됐죠. 과반 노조가 뭔지 모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직원 절반 이상이 뭉쳤다는 거죠. 이제 삼성이 법적으로 노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상대해야 되죠. 그래서 삼성이 꺼낸 카드가 바로 법원이었어요. 가처분 신청이요. 여기서 잠깐 가처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파업이 시작되기 전에 판사님에게 먼저 달려가서 혹시 생길 수 있는 불법을 미리 막아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생기자마자 삼성이 바로 법원으로 달려간 거죠. 이 가처분이 파업 자체를 막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거든요. 삼성이 막을 수 있는 건 공장 설비 파손, 생산 라인 강제 점거, 협박으로 파업을 강요, 또 안전시설의 운영 방해, 이 4가지뿐이에요. 결국 노조한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우리 진짜 싸울 준비가 됐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삼성이 57년 동안 노조 없이 버텼는데 왜 6년 전에 그 원칙이 깨진 걸까요? 2020년이었어요.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무노조 경영을 공식 폐지한다고 선언했어요. 삼성 창업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병철 창업주부터 이건희 회장까지 수십 년을 지켜온 원칙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 순간 조합원 수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죠. 사실 노조가 이렇게 빠르게 커진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SK 하이닉스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되면서 SK 하이닉스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직원들 입장에서는 같은 반도체 업체인데 옆집에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조 측은 넉 달 동안 직원 200여 명이 SK 하이닉스로 이직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조합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직접적인 배경이죠. 삼성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1인당 평균 5억 4천만 원, 연봉의 600% 수준을 제시했어요. 노조가 거부한 이유가 있죠. 금액 자체보다는 방식이 문제였어요. 삼성은 주식으로 조건을 달아서 올해만 주겠다고 한 거예요. 노조는 현금으로 조건 없이 매년 자동으로 영업이익의 15%를 달라는 거죠. 올해만의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삼성의 노사 갈등의 본질은 이거예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는 회사에서 얼마를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회사 내부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파업이 현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조 측은 18일간 총 파업이 진행되면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루에 약 1.6조 원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교육 예산 하루치보다 많은 돈이에요.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반도체 공정의 특성 때문이에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 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가동을 멈추는 순간 공정 중이던 웨이퍼가 전부 폐기돼요. 거기다 반도체 공정에는 유독가스와 화학물질이 가득해요. 배기 시설이 멈추는 순간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삼성이 가처분까지 신청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삼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수천 곳이에요. 삼성 생산 라인이 멈추면 협력업체도 같이 멈춰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 0.3에서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법인세도 최대 2조 원이 줄어들 수 있고요. 삼성 하나의 파업이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찍는 바로 이 순간에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38,000명이 모였어요. 더 놀라운 건 맞은편에서 삼성 주주들이 맞불 집회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노조 대 회사가 아니에요. 노조 대 주주로 번진 거예요. 게다가 삼성이 파업 위기에도 묵묵히 버티며 준비하고 있는 진짜 무서운 카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인화예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 번 멈추면 다시 돌리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고 그 사이 공정 중이던 모든 웨이퍼는 폐기해야 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사활을 걸고 속도를 내는 게 인공지능 자율 경영이에요. 2030년까지 사람이 없어도 AI가 알아서 수율을 조절하고 물류를 관리하는 100% 무인 공장을 완성하겠다는 목표예요. 파업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사람을 AI와 로봇으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세상을 더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우리 경제에 더 아픈 이야기예요. 바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이에요. 현재 삼성은 미국 테일러 공장 등 해외 첨단 반도체 기지에 엄청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 노조 측 주장대로 하루 1.6조 원씩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한국 대신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혜택을 주는 미국 등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 자식들의 소중한 일자리와 대한민국의 경제의 심장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아주 뼈아픈 현실을 의미해요. 파업이 터지든 안 터지든 삼성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시장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삼성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는 거죠. 먼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36명의 목표 주가가 274만 4,603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225만 5천 원이니까 그보다 한 22% 정도 높은 숫자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계산해 볼게요.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핵심 도구가 퍼예요. 퍼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적당한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퍼가 10배면 지금 주가가 이 회사 1년 순이익의 10배라는 뜻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퍼가 7.3배거든요. 이게 얼마나 낮은 숫자냐 하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평균 퍼가 20배예요. 같은 반도체 회사인데 삼성은 7.3배, 글로벌 평균은 20배.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계산해 볼게요. 올해 삼성전자 순이익 전망치를 영업이익의 70% 수준인 140조로 잡아볼게요. 여기에 퍼 20을 곱하게 되면 적정 시가총액이 2,800조 정도 나와요. 지금 시가총액이 1,102조 원이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삼성 주가가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삼성 주가가 낮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한국 주식은 글로벌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요. 지배구조, 주주 환원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 이유예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파업 리스크예요. 시장이 파업 가능성을 주가에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죠. 파업이 해결되면 이 리스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우의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시장 데이터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파업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반면 파업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어요. 결국 핵심은 5월 21일 파업이 현실화되느냐, 협상이 타결되느냐예요. 삼성은 57년간 지켜온 무노조 원칙이 무너지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와 마주했어요. 노조는 45조를 요구했고 삼성은 법원 카드를 꺼냈어요. 5월 21일 파업 여부가 삼성과 한국 경제의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근데 여우 생각엔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삼성일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파업이 터지든 안 터지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기회예요. 현대차가 노조 파업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는지 기억해 보세요. 로봇과 자동화 투자를 대폭 늘렸어요. 삼성도 똑같이 갈 거예요. 파업이 길어질수록 삼성은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올 명분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한국 대신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릴 명분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우가 진짜 무섭다고 보는 이유예요. 단순히 삼성 직원들의 성과급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태가 AI와 자동화 투자를 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어요. 삼성만이 아니에요. 삼성이 움직이면 한국 제조업 전체가 따라가죠. 그 말은 앞으로 일자리 구조가 빠르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우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삼성 파업 결과를 지켜보되 그 결과보다 파업 이후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보세요. 그게 앞으로 한국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진짜 신호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우의 의견을 말해볼게요. 첫째, 원화자산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AI 자동화가 가속될수록 한국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내수 경기는 더 어려워져요. 원화 가치가 구조적으로 약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AI 자동화 수혜주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파업이 로봇 투자를 앞당긴다면 그 투자의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셋째는 지금 내 일자리가 10년 후에도 있을지 스스로 물어봐야 해요. 삼성 노조가 45조를 요구하는 이 순간에도 삼성은 자동화 라인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우는 이번 사태를 계속 지켜볼 거예요. 5월 21일 파업이 현실화되는지, 협상이 타결되는지, 그리고 그 후 삼성이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그게 확인되는 순간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